네, 하나오션 오늘 이야기해 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린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지금 뭐 안 물린 주식이 없죠. 모든 게 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대차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샀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오션 주식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악재가 생겼죠. 캐나다 잠수함 수주 불발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급락을 하게 됐고 기대감이 있었죠. 그러나 수주에 실패를 하게 돼서 급락을 하게 됐고, 지금 급락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또 하락하고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오늘도 반등이 나오려고 했지만 지금 또 시장이 빠지고 있어서 여러모로 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차트를 좀 크게 늘려서 보자고 하면 주가가 그동안은 계속 부진했잖아요. 돈을 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밑에 주저앉고 있다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 매물대 위로 튀어 올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7만 원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만 원대의 위로 올라와서 이 회사가 다시 돈을 번다, 이런 것들을 또 증명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이 7만 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7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가 돈을 버는 때, 돈을 못 벌고 있었던 때가 7만 원 밑에 있었을 때, 이때는 진짜 회사가 뭐 문 닫냐 어떻게 되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7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주식이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수주 잔고가 꽉 차 있잖아요. 그건 주주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7만 원 이하로 빠진다면 그거는 시장이 안 좋거나 뭔가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다. 그래서 7만 원 아래로 빠지면 엄청난 매수 기회가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근데 7만 원 아래로 빠질 것 같진 않고, 최근에 이제 좀 하락이 멈췄던 자리 있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한 7만 원은 살짝 그 밑에 있지만, 그래서 추가로 좀 빠질 걱정은 제 입장으로서는 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또 뭐냐면, 하나오션은 반짝 테마로 상승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반짝 테마를 기대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오션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상승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상승 기류에 맞춰서 하나오션이란 이름을 보고 이 회사를 보고 투자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반짝 테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올라가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어떤 회사를 투자하고 버티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반짝 테마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내재된 가치, 재료라고 해야겠죠. 이 재료가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서 투자하는 게 아주 정석적인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이런 정석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정석이라는 건 먹힌다는 거죠. 결국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앞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이 계속 상승할 예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그거예요. 어쨌든 지금 반도체 강세장이거든요. 당장은 반도체 이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이쪽이 다 돈이 쏠리고 이쪽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투자 열풍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시간을 필연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강세가 되는 이상 하나오션 포함해서 지금 원전도 그렇고 자동차 섹터도 그렇고 모든 섹터들이 다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반도체가 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고, 또 생각보다 이제 실망스러운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보냄에 따라서 이 반도체에 있는 돈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제 돈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수주 불발 사태도 있었고 수급 쏠림 현상도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거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차트상으로 봤을 때 7만 원 가격이 그 전에 이 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돈을 벌지 못하고 회사가 정말 힘들 때, 그때가 7만 원 밑에였단 말이에요. 그런 가격까지 다시 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회사가 다시 돈을 못 번다는 건데, 그 가격에 그 가치로 돌아가는 건 그건 좀 일어나기 쉽지 않은 일이라서 지금 가격에서 방어하고 이제 수급이 돌면 지금 가격에서부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리 국장이 안 좋다 어쩌다 뭐 하지만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는 회사들 있잖아요.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하나오션도 그렇고 원전 회사들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는 회사들은 결국 주가가 반영을 합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내수로만 잘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돈은 잘 벌어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만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건 외국인들이 인정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주식이 상승하는 가치로서 좀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는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는 회사를 투자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오션은 거기에 부합이 된다. 제가 좀 이제 낙관적으로 많이 말을 하긴 했지만, 이 정도 빠졌는데 더 빠진다는 거 좀 솔직히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아마 주주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봐도 이 주식이라는 건 그냥 변화무쌍합니다.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 있다면 이 상식의 범위를 이만큼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이게 주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으로 투자해서 성공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상식 밖의 일들을 견뎌내는 게 맞는 거죠. 악재가 있긴 하지만 이 근본적인 하나오션의 호재가 사라진 게 아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